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해볼 강의는 ARP 스푸핑의 개념 이해 및 실습에 대한 강의입니다.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해킹의 가장 기본적인 해킹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의의 목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ARP 스푸핑 네트워크 해킹 기법의 개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해킹 기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해킹 툴을 개발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의 피해자 컴퓨터를 설정해서 어떠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도청해서 실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청하는 가상 해킹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의 조작 방법을 아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건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자바의 모든 문법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자바나 파이썬, C 언어와 같은 어떠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모르는 학생이라면 간단하게 제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나 C 언어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를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뛰어난 학생이 이 강의를 듣기에 적합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이렇게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어떠한 다른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금방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상 학생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모바일 핫스팟이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하나 혹은 공유기 한 대가 필요할 겁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실제로 어떠한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른 사람 피해자 컴퓨터의 네트워크 데이터 즉 패킷을 도청하고 그것을 변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상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핫스팟 환경 혹은 공유기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정 환경이나 학교, 카페 등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유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 환경이 ARP 스푸핑 공격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공유기나 핫스팟 사용 환경 거기다가 공격자 컴퓨터와 피해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면 충분히 실습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해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네트워크 해킹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한테 공격을 당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들킨다면 그 사람은 제 정보를 훔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한 정보 안에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목적으로 네트워크 해킹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외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공격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정보를 훔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 해킹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떠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서버의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버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 존재하고요. 그 사례로는 핑 오브 데스, 그 다음에 도스 어택,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존재합니다. 주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스니핑 공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 데이터, 즉 패킷을 감청하는 공격을 말하고요. 이 스니핑 공격 같은 경우는 스니핑의 의미가 어떠한 것의 냄새를 맡는다는 뜻인데요. 즉 네트워크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데이터, 즉 패킷을 몰래 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격으로는 스위치 제밍이나 스팸포트 제밍이 있고요. 다음으로 스푸핑 공격 같은 경우는 속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스푸프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기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RP 프로토콜을 이용한 스푸핑 공격인 ARP 스푸핑 공격이 있고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공격 기법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스푸핑 공격이자 기본적인 네트워크 해킹 공격 기법으로서 제 컴퓨터를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속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자신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슷한 기법으로는 IP 스푸핑, DNS 스푸핑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제킹 공격 같은 경우는 가로채다라는 뜻을 가진 하이제크의 명사형으로서 다른 사람의 접속 상태 같은 걸 가로챌 수 있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상태, 즉 활성화된 접속, 그 세션 자체를 탈취해서 바로 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버리는 세션 하이제킹 등의 기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은 ARP 스푸핑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스니핑이나 하이제킹 등은 사실상 이러한 스푸핑이 먼저 행해져야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ARP 스푸핑으로 먼저 제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로 위장해서 세션 값을 스니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제킹을 하는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다른 네트워크 해킹 공격들의 기본 발판이 되면서도 가장 먼저 수행되는 공격 중 하나예요. 즉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ARP 스푸핑만 성공하더라도 정말 피해자한테 치명적인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린 지금부터 이러한 ARP 스푸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덧붙여 말하자면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MITM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MITM이라는 것은 Man in the Middle의 약자로서 중간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떠한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 끼어서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해커를 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착각해서 이 해커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오른쪽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로 해커를 왼쪽 컴퓨터로 착각을 해서 이 왼쪽 컴퓨터한테 보내야 될 정보를 이 해커한테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워서 패킷, 즉 네트워크 데이터를 변조하고 마음대로 감청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바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TM 어택이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지만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이러한 MITM 공격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러한 ARP 스푸핑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치명적이면서도 위협적인 공격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효하게 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ARP 스푸핑은 자기를 어떠한 컴퓨터로 속이는 기법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ARP 속이기란 뜻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ARP 스푸핑은 MITM 공격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앞으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킹을 진행하고 악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 네트워크 해킹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강의는 화이트 해커를 위한 네트워크 해킹 강의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절대 금지고요.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2017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에 통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공공시설에서 AR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한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경잡이 개발자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동빈이고요.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우린 궁극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듣고 다음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바로 ARP 스푸핑이란 공격 기술이고요. 이 강의를 모두 듣고 난 후에는 모두 자신만의 ARP 스푸핑 해킹 툴을 만들어서 가지게 될 거고요. 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해킹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만들어본 ARP 스푸핑 해킹 툴 시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것은 피해자의 컴퓨터입니다. 현재 어떠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는 해커의 컴퓨터가 있는데요. 해커는 ARP 스푸핑 도구를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컴퓨터는 현재 한 개의 공유기 아래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상태고요. 피해자 컴퓨터의 IP 정보를 보았을 때 IP 주소가 192.168.43.185이고요. 그리고 해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P 주소를 보았을 때 IP 주소가 192.168.43.196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192.168.43.1로 두 컴퓨터 모두 동일하고요. 현재 이렇게 ARP 테이블을 보았을 때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가 매칭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킹 툴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한 다음에 해커 본인의 IP 주소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컴퓨터의 IP 주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즉 공유기의 IP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킹 공격이 수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특정한 사이트에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은 해커 쪽에서는 해당 네트워크 패킷을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패킷이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번 와이어샤크를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네트워크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웹서버 포트인 80번 포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시도할 때 전달하는 메소드인 포스트 메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해보시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컴퓨터에서 시도했던 로그인 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데이터가 이렇게 그대로 다 찍혀서 패킷으로 캡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피해자가 어떠한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공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감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해자는 자신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해커한테 자신의 비밀번호라는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ARP 스푸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해킹 기법으로서 이렇게 두 컴퓨터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할 때 손쉽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앞으로 한번 재미있게 ARP 스푸핑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해킹 툴까지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